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유엔 총회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요 아주 깁니다. 그 연설이 엄청 긴데 거기에서 대남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북한의 시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미 정책, 대남 정책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미 정책은 사실 매우 간략해요. 대남 정책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매우 길어요. 이걸 좀 이제 이게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최근 한 2, 3년 동안 북한이 계속 해왔던 얘기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자세히 설명할까? 그 2, 3년 동안 북한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자꾸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판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먼저 현재 지금 한반도 정세를 북한이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가 이걸 좀 보면은 일단 한미일 삼각 군사 공조 체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네. 그래서 좀 한반도의 이 군사적 긴장, 전쟁 위기가 매우 심각해졌고 각종 연합훈련과 핵전쟁 훈련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다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상황이 사상 최대로 악화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안전은 오히려 더 안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단계적 비핵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론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새로운 제안들을 하는데 이거 다 안 된다.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첫째, 생존을 위해서. 이거 비핵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한 것 자체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맞서서 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비핵화를 해버리면 죽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헌법에 이미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핵화를 하자는 거는 위헌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위헌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미국이 해온 행태를 봐라. 우리 비핵화한 다음에 그다음 뭐 할 거냐. 쳐들어올 거 아니냐. 대표적인 게 이제 리비아 사례가 있거든요. 네. 리비아한테 우리가 경제 지원해 줄 테니까 핵무기 포기해라라고 해서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핵무기가 확실히 없어지고 나니까 바로 이제 내전 일으켜가지고 카다피를 제거해버리죠. 네. 이걸 쭉 보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대한 경고를 한 게 있는데 지금처럼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계속하면은 핵 억제력의 제2사명이 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 억제력의 제1사명은 말 그대로 억제를 해서 전쟁이 안 나도록 막는 겁니다. 네. 근데 핵 억제력의 제2사명은 뭐냐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약간 표현이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 및 하부 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핵 선제 공격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먼저 핵을 쓸 거다. 그런데 이게 한국과 주변 지역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 정도만 이제 망하는 거지 미국 본토로는 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닌가? 뭔가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과 전쟁을 이제 종료시켜야 된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핵 개발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 핵무기를 한국과 주변 지역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판단들, 정세 판단들이 좀 달라진 것 같네요. 예전이랑 그렇죠. 다르게. 옛날에는 당연히 전쟁 나면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을 쏘는 게 1번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향해서 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까지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적대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이 적대 훈련이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 명백한 방식은 이 적대 훈련은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자꾸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그건 계속 진행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경고를 하려고 입장을 낸 것 같네요. 그러면 대미 정책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미 정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문장만 보면 되는데요.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핵화 요구 그만해라.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라는 건 핵 보유를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 입이 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딱 나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만 안 하면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핵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미국의 루비오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자체가 정책을 바꿔야지 트럼프 개인만 아닌 척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남 정책 예. 내용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대남 정책이 매우 길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방대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탄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통일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 그러니까 한 지금 2023년 말부터 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북한이 제시를 했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국내 전문가와 언론과 뭐 정부 당국자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게 뭔가 또 요구를 하는 거다. 북한이 통일을 안 하지 통일 당연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문을 북한이 꼼꼼히 네. 보나 봐요. 우리나라 네. 논평가들 거를 다 읽나 봐. 네.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한 거네요. 강조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더라도 진짜 북한은 통일을 이제 거부하는 거다라고 그 발언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어요. 한 1%도 안 됐어요. 99%가 에이 저거 윤석열 때문에 저러는 건데 정권 바뀌면 또 다시 통일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딱 돌아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통일 얘기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폐기됐다가 통일 얘기했다가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런 식으로는 통일도 안 되고 정상적인 외교도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남과 북은 뭐 한민족이고 뭐 통일로 가고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적대적이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다. 그리고 별개의 두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적대적 두 국가냐? 지금 그 대북 전쟁 훈련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도 반입했었고 또 수시로 전략 무기를 좀 투입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한국의 정권과 헌법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결국 이 흡수 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존재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매우 적대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한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하고 이제 통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극인 실체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이게 통일을 할 수가 없고 통일이 된다는 건 결국 어느 하나가 없어져야만 통일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통일을 우리가 뭐하러 하냐. 어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의 통일은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이제 뭐냐면 원래 북한의 통일론은 뭐였냐면 통일 방안은 연방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방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유지한 채로 그 연방 정부만 세워가지고 하나의 국가만 유지하자. 그리고 각각 독자적으로 그냥 자기 체제 유지하면서 정부 운영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그것조차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상극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체제 존중해주면서 공존하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외치는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하나가 없어지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북한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취지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자꾸 곡해해서 듣는단 말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대화하자는 거야. 통일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서로의 인식이 다른 속에서는 대화의 방식이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북한이 발표하는 글을 그대로 우리가 인식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남북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남북관계는 회복을 당연히 해야죠. 계속 적대적 두 국가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그 적대적이라는 것들, 적대적인 정책들, 적대적인 군사훈련들을 본질적으로 그걸 중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예속적으로 민족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지금 대화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쉬운데. 그래서 이해가 속속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적한 이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한미 연합 훈련, 그러니까 북한을 겨냥한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의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에서 북한을 이렇게 흡수 통일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없애고요. 국가보안법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북한이 볼 때는 이거 안 되지 않겠냐라고 본 것 같아요. 너네 이거 할 수 있겠냐? 못할 못하지 거라고 않겠냐?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꾸 뭐랄까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하자라든지 민간 교류부터 시작하자든지 우리 고양이가 지구를 구한다님도 개성공단부터 다시 시작하자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본질적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 다시 원점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도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진짜 절박하게 느끼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관계가 조금 진척되나 했는데 미국의 방해로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큰 배신감과 현실 인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들에 더 집중하고, 물론 해결해 나가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속박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미국이에요. 아주 자주적인 입장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방안을 내야 된다. 지금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엔 총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트럼프가 56분인가 연설했거든요. 네, 56분을 떠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아니죠. 역시. 네, 저도 뛰어넘기면서 들었는데. 저는 듣지는 않고 그냥 누가 번역본 쭉 올라서 그 와, 전문만 다 읽어봤어요. 전문을 읽으셨어요? 네, 전문을 역시 이게 전문가 방송입니다. 저는 막 뛰어넘었거든. 자,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내용은 사실 별로 얘기할 거 없어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행사장 그 연설하러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버렸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걸어서 올라갔어요. 짜증 났겠죠. 그래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프롬프터가 갑자기 또 안 켜져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완전히 유엔에서 지금 트럼프 물 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막 조사 들어갔어요. 그거 진짜? 진짜요? 예.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예. 트럼프만 그랬거든. 다른 대통령들은 다 멀쩡한데 트럼프한테만 갑자기 누군가가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게 괴롭힌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각 나라 정상들한테 15분 동안 연설해달라고 권고를 한대요. 근데 그거를 56분을 떠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내용들이 뭐냐면은 약간 이제 프롬프터가 안 떠버리니까 약간 두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약간 횡설수설하는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내용은 근데 진짜 방대한데 대부분은 욕하는 거예요. 뭐 브라질 너네는 왜 보호선언으로 체포했어 이 나쁜 놈들아. 뭐 유엔도 이제 망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악담들을 그냥 온 나라들에 다 이 나라는 이게 문제고 러시아는 왜 이거고 뭐. 진짜 흥미로운 사람이야. 네, 온갖 욕을 했는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네. 그래서 뭔가 이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북한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 사랑해 북한. 네. 비핵화 얘기도 꺼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침묵을 지켜버린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잘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연설은 저는 박수 그 2번 받는 그 장면만 봤는데 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것만 좀 볼게요. 네. 나머지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단 그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에서는 너네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걸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도 윤석열도 심지어는 흡수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의 흡수 통일 얘기를 하긴 했어도 흡수 통일이란 단어는 안 꺼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역대 정부도 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헌법에는 흡수 통일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라면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 축소, 폐기. 그래서 일단 중단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폐기는 나중 문제다. 지금 당장 폐기 뭐 고론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중단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여기저기 이제 뭐 여러 회의들도 가고 뭐 행사들도 가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그 정성을 쏟더라고요. 왜 중단부터 해야 되는가? 폐기를 지금 꺼내기에는 왜 시기상조인가? 뭐 이 얘기 설명하는데 상당한 좀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엔드라는 새로운 또 개념어를 만들었습니다. 엔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앞글자 따서 END에서 엔드 그래서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자라는 뜻으로 이제 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뭐냐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다 좋은데 비핵화는 어차피 현실성 없지 않냐. 그다음에 교류와 관계 정상화 이것도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현실적인 그냥 원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냐? 북한이 사실 전혀 상대를 안 해주는데 교류하겠다. 교류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관계 정상화 당연히 안 돼요. 북한이 뭐 대화도 안 해주고 있는데. 비핵화를 주장하면 관계 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교류도 안 되고 관계 정상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여기서 비핵화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좀 보이냐면은 트럼프는 비핵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 얘기를 하고 이 전날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했어요. 거기는 진짜 엉망이던데요. 네. 거기는 곧 전쟁하러 갈 기세였어요. 네. 거기서 또 비핵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뭐냐? 트럼프가 대장이고 대장은 시키는 거죠. 약간 이제 북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나머지 행동대장들한테 너네가 비핵화 얘기를 해라. 나도 사실 비핵화는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비핵화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미국 대신 미국의 입장을 지금 대변해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좀 됩니다. 네, 이거를 그 정세현 장관이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 주변에 친미 인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이익을 그 관철시키기 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의 의중을 흔들고 있다. 이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 이런 발언에서 막 논란이다. 막 이렇게 보도 막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핵화 얘기 좀 이제 안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정 장관님. 그러니까요. 정말 단어 하나로도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유엔 총회에서 연설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회의들도 다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투자 서밋 여기 참석해서도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내용들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재무부 장관도 만났고 상하원 의원단도 만났고 뭐 이제 했는데.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걸 가지고 좀 타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있었던 그 대한민국 투자 서밋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그 외국 자본들이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매우 안전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 그럼 대한민국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괜히 투자했다가 핵전쟁 나버리면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이 없다. 우리는 매우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전 실무선에서 뭔가 이게 방향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버리냐면 국방비를 대폭 늘릴 거다. 그다음에 ICBM이 지금 그 북한의 ICBM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북한이 이제 핵 전파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막 핵을 전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투자 받아야 되는데. 그럼 코리아 리스크가 강조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왜 방향을 이렇게 잡았지? 이거 잘못 잡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이제 얼마든지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위험도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자, 그리고 지금 한반도 남북 관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당선되고 나서는 북한이 좀 유화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어떤 결단들이 쭉 이어졌잖아요.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근데 사실상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 데일리 NK라고 아주 반북적인 언론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칼럼인데 곽길섭 씨라고 원 코리아 센터 대표예요. 이건 뭐 그냥 반북 단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반북 중에서도 수위가 이제 가장 센 반북 칼럼인 거예요. 그 칼럼인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긴 호흡과 치밀한 전략 전술로 기선을 제압해 나가고 있다. 그의 눈은 이미 또 다른 5년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가 생명인 이재명 정부, 노벨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트럼프를 매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볼 때는 북한이 지금 완전히 그 상황을 주도하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은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 이번에 이제 그 시정 연설에서 엄청 고압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거의 외교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모욕을 줘버린 거고,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내. 그러면 대화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고압적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한쪽 나라가 그렇게 나오면 상대 나라가 나 대화 안 해. 너랑 대화 안 해. 뭐요 이런 식이 다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한국이고 미국이고 북한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북한이 고압적으로 나와도 어떻게 나와도 계속 저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세에 몰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잘 인식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지? 왜 북한이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자꾸 뭐 북한이 무슨 발표를 하면 그걸 우리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현실을 호도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